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황 좋았고요.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하루였는데요. 보시면은 이 지표 그리고 또 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3지 지수 모두 다 0.5% 안팎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앞서 데이터 센터에서 보신 것처럼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양호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주택 지표입니다. 신규 주택 착공이 최근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요.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 지수도 기대에 부합했습니다. 특히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 나타내면서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덜었고요. 이로 인해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사그라드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영향에 뉴욕 증시 개장하면서부터 상승으로 출발이 됐는데요. 플러스권에서 자리를 잡고 이후에 고점을 좀 높이다가 오후장에서는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전거래일보다 0.48% 상승하면서 16,919.5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16,9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다시금 17,0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개장하기 전에 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군이 이스라엘 쪽에 로켓 3발을 발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쪽에서도 맞대응을 선언하면서 다시금 가자지구에서는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는 했는데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이틀 연속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그럼 30개 구성 종목들 흐름도 보시죠. 상승한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21개 종목이 올랐는데요. 그 가운데서 단연 돋보였던 종목이 홈디포입니다. 5.55% 급등 시세였는데 잠시 후 실적 알아보겠고요. 이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쉐브론과 제약사 머크사가 순서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종목은 1% 안팎의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조정받았던 9개 종목도 보겠습니다. 통신사 AT&T는 어제에 이어서 이날도 좀 밀려나는 흐름이었는데요. 보시면은 0.5%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부진했고요. 이어서 골드만삭스와 코카콜라 그리고 인텔, 버라이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통신업체들은 상승장에 동참하지 못하는 흐름이 눈에 띄었고요.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큰 탄력을 보여줬던 홈디포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간밤에 2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날 급등했는데요. 내용 자세하게 보면은 이 순이익이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2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주당으로 계산해 보면은 1.52달러입니다. 예상치였던 1.44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죠. 이 혹한을 벗어나면서 날씨가 풀렸고요. 또 주택용품 구매가 늘어난 데다가 앞서 보신 것처럼 주택 지표가 좋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을 수리하는 데 대한 관심이 커진 덕분에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장중한테는 88.95달러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종가 보시면은 5.55% 상승하면서 88.23달러에 형성이 됐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이런 흐름이 꾸준히 좀 이어졌고요. 이어서 S&P 500 넘어가겠습니다. S&P 500도 이틀 연속 상승입니다. 이날은 0.5% 상승하면서 1981.60의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이날까지 5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0.43%의 상승이고요. 4,527.52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다시금 고점을 높여놓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이날 나스닥의 강세를 이끌었던 종목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 나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도 하죠. 이 2년 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한번 쓰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주가 흐름부터 보시면 1.4% 가까이 올랐죠. 100달러 위로 올라섰는데요. 100.53달러의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다소 약간 좀 제한적인 상승 보여주다가 오후장에서 급격하게 상승 탄력을 키우는 흐름이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 9월 달에 100.30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을 다시금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안하셔야 할 부분은 지난 6월에 7대1의 액면 분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한 수치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의 이렇게 강세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 9월 9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아이폰 6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 상당히 좀 도드라지는 흐름 나타냈고요. 이어서 유럽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이라크를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가 다소 완화된 데다가 기업들의 실적까지 호조를 보인 영향인데요. 영국의 FTSE 100지수입니다. 0.56% 상승했습니다. 독일 닥스 30지수 하락할 때도 낙폭이 상당히 좀 컸는데 반등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달 1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9,334.28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프랑스 갸크 40지수 0.56% 오르며 거래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동반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부분도 호조로 작용을 했고요. 이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라는 것 역시나 겹호재였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이 엔화 약세의 7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이날도 0.83%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내서 탄력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날도 이틀 연속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다가 막판에 소폭 오름세로 거래를 마친 겁니다.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상승 탄력 0.26%를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도 대만이나 홍콩 증시도 이 중국 본토 증시 상승 영향 받으면서 그대로 오름세 나타내고요. 싱가포르나 인도 증시도 오르면서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